안녕하세요. 이인차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이제 딱딱한 법률 얘기보다는 이제 제가 변호사잖아요.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사법시험이라든지 뭐 행정고시, 뭐 외무고시, 지금 이제 고시가 많이 없어지는 거 있지만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. 특히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공무원이라든지 고시 이쪽에 더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,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이 고시, 뭐 공무원 시험 이런 이제 중요한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그 합격 노하우에 대해서 10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참조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그런 노하우나 방법이 있을 겁니다. 그런 거를 접목시켜 가지고 꼭 여러분 좋은 그런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. 자, 첫 번째 팁은 뭐냐면 집중적으로 투자하라.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. 무슨 말씀이냐? 오랜 기간 공부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. 제가 이제 사법시험 붙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잖아요. 네. 뭐 공부 기간까지 하면 15년 정도 다 되는데 그때 졸업하고 아직까지도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10년, 20년, 10년, 20년 뭐 고시촌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한다고 실력이 계속 비례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단기간 오히려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한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사법시험이라든지 그런 시험은 공부할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. 뭐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겠죠. 아주 빨리 그냥 붙는 친구는 막 2년 정도. 근데 뭐 3년이 넘어가고 뭐 5년, 10년이 된다고 해서 오히려 그게 좋은 효과를 주는 게 아니라 역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기간은 단기간 자신이 딱 목표하는 기간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. 뭐 1년이면 1년, 뭐 한 2년이면 2년, 3년이면 3년 그 기간에 반드시 합격하겠다 이렇게 노력하시고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, 그럼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모든 사람이 붙는 건 아니겠죠. 뭐 사법시험 합격률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00대 1 뭐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. 100명이 준비를 하면은 그 중에 한 명이 붙어요. 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99%의 사람은 떨어지고 단 1%의 사람만 합격을 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가 있을까요? 저도 항상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남들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남들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면 떨어진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잖아요. 99%의 사람이 떨어지니까 남들 그냥 다니는 학원 가고 뭐 남들이 공부하는 책 보고 남들이 공부하는 시간 뭐 한 5시간 공부한다. 그 정도 투자하면 되겠지. 그럼 떨어진다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붙을 수가 있을까요?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죠.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면 되겠죠. 예를 들어서 남들이 5시간 공부한다. 그럼 난 6시간 공부하는 겁니다. 남들이 책을 뭐 3권을 본다. 그럼 난 4권을 보는 거예요. 남들이 학원 강의를 뭐 총 해서 10개를 들었다. 난 12개 듣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1%라도 더 나아야만, 더 노력하고 뭔가 좀 특출난 방법이 있어야만 합격을 한다는 것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사법시험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법시험은 뭐 난다 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공부하는 거잖아요. 공부 잘하는 친구들, 명문대 학생들이 다 공부하는데 그런 학생도 떨어져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남들하고 똑같이 했죠. 뭐 학교 수업 듣고 뭐 학원 강의 듣고 뭐 남들이 다 보는 기본서 그냥 하고 뭐 모의고사 보고,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. 왜 그럴까 고민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. 남들하고 똑같이 하니까 떨어진 겁니다.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, 남들보다 더 남들 좀 쉴 때 조금 더 공부하고, 남들이 뭐 책 이런 기본서 있구나 그러면 저는 그 기본서 외에 다른 기본서가 책이 여러 간이 있잖아요. 뭐 A 대학교에 뭐 유명한 김 교수님이 쓴 책이다 그러면 저는 B 대학교에 뭐 이 교수님이 쓴 책도 참조하고,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특출난 방법을 써야 됩니다. 여러분 뭐 다 아실 거예요. 뭐 학원에 유명한 누구 강사가 있다. 그 강의는 뭐 들으시는 게 좋겠죠. 그 강의 듣고 B 학원에 있는 뭐 어떤 강사의 그런 강의를 듣는 거예요. 근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분량을 할 수는 없겠죠. 예를 들어서 뭐 내 기본서 중심적인 강의를 한 90% 정도 공부한다고 하면 한 10% 정도는 다른 강의나 다른 교수님의 강의로 그걸 보충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이렇게 남들보다 조금은 더 앞서가야만 붙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99%가 아니라 내가 1%에 들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도 그 1%의 합격률에 따라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자, 세 번째는 정리의 중요성이에요. 이 공부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어떠한 모든 학문은 다 마찬가지입니다.
무슨 뭐 예를 들어서 법 과목을 공부한다. 그러면 이 법 과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겠죠. 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. 뭐 헌법, 민법, 형법의 그 내용들이 뭐 처음에는 이제 이게 무슨 한국말이야, 외국말이야. 그렇게 한 분도 마구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. 하지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이해된 내용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. 단순히 이해한다고 해서 시험에 붙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.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만 시험에서 객관식 시험에서 특히 주관식 시험에서는 그 내용을 쓸 수가 있잖아요.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. 정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다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했다. 근데 시험의 막판에 다가갈수록 그걸 어떻게 다시 정리할 겁니까? 여러분 모든 과목은 아시겠지만 1회도 한 번만 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. 2회도, 3회도, 뭐 많을 경우에는 10회도로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리를 하셔야 돼요.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? 시험에 임박해서 내가 그거를 다 볼 수 있도록 이 회독수를 늘릴 수 있도록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리했느냐? 기본서 책이 있잖아요. 기본서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밑줄을 쳐가면서 책을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중요한 내용은 빨간 줄을 친다든지 뭐 파란 줄을 친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 판례는 뭐 초록색 줄을 쳐서 이렇게 색깔별로 다 이렇게 줄을 치고요. 또 형광펜으로 중요한 키워드는 또 이렇게 형광색으로 키워드를 해서 마킹을 하면 나중에 그 책을 읽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정리가 되는 겁니다. 중요한 학설은 뭐 빨간색, 뭐 기타 다른 학설은 파란색, 판례는 초록색이구나. 이렇게 딱딱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내용이 정리가 되고 또 중요한 핵심 키워드 같은 경우에 형광펜으로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정리가 되고요.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서브노트를 작성을 했습니다.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의 중요한 목차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서브노트를 작성을 했고요. 뭐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따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노트가 이렇게 막 두꺼워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노트의 장점은 뭐냐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. 장점은 뭐냐면 내가 공부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고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책을 한 권만 봐서 그 노트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책을 보면서 그 노트에다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. 단점은 뭐냐면 너무 힘이 듭니다. 그 노트 작성하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힘이 많이 들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취사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. 내가 정리를 잘하고 내 나름대로의 노트 정리 잘할 것 같다고 하시는 분은 이 서브노트를 작성을 하시고 난 그런 거 필요 없다. 책만 봐서 충분히 이해되고 정리가 된다고 하시는 분은 굳이 노트 작성 안 하고 하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이 보는 책에다가 정리를 하시는 그런 습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. 자, 네 번째는 실전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많이 접하시라는 거예요. 기출문제도 안 보시고 모의고사도 안 보시고 그냥 무조건 그냥 책만 기본서만 보고 시험장에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십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거는 어떤 뭐 대학원에서 석박사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. 시험은 공부하는 거랑 굉장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한 10년치의 기출문제를 구입하셔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. 처음에는 문제가 안 풀리겠죠. 그래도 일단 보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감이 옵니다. 이 과목에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구나. 어떠한 문제들이 중요하구나. 이렇게 감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10년치, 10년치가 너무 벅차시면은 최소한 한 3년치 정도의 기출문제는 구입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